6월 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여름이 달아가고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덥고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비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요일 1호 경마에서 모두 다 건조주로 해서 경마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 9개 경주, 일요일 날 9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일요일 날도 11개 경주가 돼야 되는데 출마 등록하는 마필들이 없어서 분할되는 경주도 있지만은 그래도 9개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부산 경마가 또 2개 경주가 약간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부산 경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 경마가 의외로 상당히 더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최근 부산 경마 역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띄워졌거든요. 이번 주에 역시 부산 경마 신경을 많이 쓰겠고, 토요일 경마도 마찬가지로 제주 경마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박성 제주 등마까지 따박따박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세 완벽히 탄 만큼 이번 주까지 끝까지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경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더블라인, 4번마 즐거운 상상, 5번마 이스트 스카이, 여기 6번마 불의 세계, 이렇게 3두의 마필이 조금 팔리는 부분입니다. 안쪽에 1번마 더블라인, 지난번에 3착을 왔던 마필이죠. 지난주에 같이 뛰었던 비상벨이 우승에 성공했던 거였고요. 우승했던 마필이고요. 그 우승했던 비상벨을 지난번에 2분의 1마신 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또 12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지난주에 CC형이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이 CC형 기수는 싱가포르에서 스타트가 있는 기수인데 스타트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이 마필도 조금 안쪽에 갇혀버리면 뭔가가 불안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즐거운 상상은 외산 4등급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 조결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일단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추열 기수가 4번마 즐거운 상상을 타지 않고 6번마 불의 세계를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즐거운 상상하고 불의 세계를 지금 장추열 기수가 타봤어요. 근데 장추열 기수의 선택은 6번마 불의 세계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장추열 기수하고 문병기 조교사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또 커플입니다. 불의 세계도 일단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지만은 선입 외곽 전개, 중속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불의 세계가 중속에서 강하게 추진하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역시 모래를 안 맞으니까 상당히 잘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래를 맞지 않고 그 정도로 전개하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직접용 1400m 주로 빠르기 6, 약간 무거운 주로 해서도 충분히 뛰어졌던 마필인 만큼 6번마 불의 세계 이번 경주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6번마, 5번마 이스트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스트 스카이를 지난번에 제꼈어요. 왜? 조교 때 말이 엄청나게 완전히 빵점이었어요. 조교로 따지면 왜 얘가 인기마로 팔려? 이 정도로 말이 컨디션이 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내산 5등급 청해제일이라는 마필, 일요일날 이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면서 일단 근성을 조금 더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의외로 스타트와 중속에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끝걸음은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한 만큼 5번마 이스트 스카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스위치 파워는 지난번에 스타트를 보강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7번마 여명의 순간을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는데 스위치 파워도 일단 스타트 능력이 있고 3선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라면서 지난번에 3차까지 올랐던 마필인데요. 이 7번마 여명의 순간은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3두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과 장점을 이번에 완전히 보강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산 2등급 머스탱 파워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것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의외로 3번하고 6번하고 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3선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워낙에 오랜만에 정우주 기수가 강한 조교를 시행하면서 근성을 많이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7번마 영명의 순간 이 마표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번마 골드캐쳐의 복병입니다. 골드캐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데뷔 전부터 강하게 한번 놓고 한번 때려봤어요. 근데 혈통이 있는 마필인데 김정준 기수가 지난번에 전개 자체를 잘못 풀었죠. 그러니까 워낙에 뭐 10번 게이트다 보니까 데뷔 전이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탈 수가 없었어요. 전구간 외곽 전개를 하면서 자리 선정도 못했고 막 그러면서도 뭔가 약간 흔들림도 있었고. 근데 장점은 뭐냐?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올라오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주행검사와 데뷔전에서의 마지막 끝걸음은 확인이 가장 필요한 경주 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뭐 내측으로 기대느냐, 그 다음에 외곽으로 기대느냐, 그 다음에 직진성이 없느냐, 요걸 따지거든요. 근데 골드캐쳐는 지난번에 직진성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3착을 왔던 라운드 캐치한테 지금 지난번에 목차로 졌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3마시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고 빅투아르 기수가 탑니다. 김정준 기수는 약간의 이제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잘 못합니다. 근데 빅투아르 기수는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상당히 단도리 있게 잘 타는 기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만큼 10번마 골드캐쳐, 이번에는 망사농가면 혁근 요런 거를 시키면서 장구의 변화를 상당히 많이 줬던 만큼 10번마 골드캐쳐과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7번마 여명의 순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좀 앞선에 붙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만큼 7번마 여명의 순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이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웨스턴건 마리텐 인근에는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는 이유도 있겠고요. 김동철 조교사가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마주가 지금 최상일 마주입니다. 최상일 마주는 마주 속에서 조교사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경마에 대한 지식, 말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워낙에 좋고 직접 뭐 생산도 하는 게 마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까탈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간이 뭐 옮겨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마주입니다. 근데 이제 김동철 조교사가 이 최상일 마주의 말을 만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선의 외곽에서 끝걸음이 일단 첫 입상에 성공했지만 7주의 공백에서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웨스턴거는 약간 부드러움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마리 컨디션과 뭔가 전개적인 측면과 뭔가 따지면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는 많은 이유만으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뭔가 약간의 외곽 게이트 불리한 부분 그리고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약간 부족한 게 약간 단점이라고 판단되고요. 6번마 총공의 섬도 인기 2위로 팔립니다. 근데 이 기수는 CC형 기수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휴항 39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체중이 보니까 주행검사 때 보니까 이 504kg가 나갑니다. 오늘 체중장에서 체중을 20kg 정도, 한 15kg 정도는 빼고 나와야 돼요. 분명 말이 성장세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마체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거고요. 4번마 로스트미르 프르칸 기수가 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산 마필입니다. 미국산 안말입니다. 지난번에 진짜 적극적으로 진짜 프르칸 기수가 사정권에 붙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끈끈함까지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컨디션이면은 충분히 일단 해볼만 하는 경기 편성이에요. 근데 뭔가가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는 마필이고요. 1번마 민트 플레이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죠.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송담왕태자 이런 마필들하고 좀 같이 뛰었잖아요. 이 마필 때 조금 덜 봐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충만감을 가지고 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설명드렸던 인기 마필들 안에서는 끝나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인기마에서도 약간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그 불안한 인기마 속에서 완벽한 마필을 찾았기 때문에
그 충막감을 놓고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이 정도의 사이즈 말에서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한 만큼 그 마필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플라잉 라이언, 지난번에 뭐 상대들이 뭐 그렇게 뭐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플라잉 라이언이 정말 잘 타줬죠. 근데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입상했다, 한 번 실패했다, 한 번 입상했다, 한 번 실패했다, 요런 퐁당퐁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취입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주로를 보면 플라잉 라이언의 장점과 단점을 다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게 연타로 때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난번의 경주 편성은 앞말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 편성은 앞말과 순발이 뛰는 레이스였고요. 문학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제역의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유성환 기수의 기승, 안쪽 게이트에 약간 갇혀버리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10번 막 캡처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캡처 같은 경우는 1200m, 1800m, 1700m, 1400m 이런 경주를 계속 뛰었습니다. 단거리도 뛰어보고 장거리도 뛰어보고 다 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200m, 제가 봐서는 12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모래를 피해야 되는 경주 편성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고 이번에 국내산 6등급 챔피언 삭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부드러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까지는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고 말이 뭐냐면 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0번 막 캡처가 이번에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10번 막 캡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한 마리는 3번 막 크로마이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김옥성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800m 경 1300, 그 다음에 1300, 1400m 이렇게 뛰어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복귀의 내용을 보면 한번 타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김옥성 기수가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은 박태종 기수가 이번 주에 13기 동기생인데 박태종 기수가 이번 주에 한 마리 탑니다. 한 마리. 토요일에 한 마리 타는데 김옥성 기수는 2마리를 타요. 그만큼 악병마, 자기가 다루기 힘든 마필들을 조교사들이 기수가 타기 싫어하는 마필들을 거의 김옥성 기수가 타는 모습입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출발부터 약 추진하면서 거의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한 발 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주 연습이 없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걸음걸이는 상당히 짱짱한 모습이다. 1200m 경주 사정권에서 5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지난번에 52.5의 부담량을 극복하고 11번 게이트에서 아예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 안쪽 3번 게이트입니다. 늦어도 4번째, 5번째까지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인 만큼 3번마 크로마이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플라잉 라이언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뭔가가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들은 불안해. 김정준이가 늦게 추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 때문에 10번마 캡처, 3번마 크로마이트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드래곤 게이트, 8번마 스플렌트 디드, 1번마 백룡, 2번마 런던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이 마필들 중에 약간 이제 충막감을 좀 잡아야 되는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충막감 무조건 잡아야 돼요. 1번마 백룡 같은 경우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뭔가가 약간 매번 부족해. 뭔가 뛸 듯한데 계속 안 뛰어요. 그래도 이 백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수는 헤리카심 기수라고 판단돼요. 헤리카심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타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선행형 마필보다는 뭐 3번째, 2번째 정도는 따라 붙으면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고 2번만 런던 빅토리도 역시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사 한강글로리
지난번에 이겼던 천장사가 1등하고 한강골리가 2등 왔잖아요. 근데 이 마필도 두 마필 모두 다 지난번 경기에서 다 깨졌어요. 런던 빅토리도 거의 뭐 취평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썩 강한 편은 아니었고 4번마 드래곤 게이트도 이번에 부담량이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입을 좀 잡아야 되는 거고 8번마 스플렌디드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잘 전개만 앞에 그냥 붙여놓으면 충분히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4번마 드래곤 게이트하고 8번마 스플렌디드 이 두 마필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8번마 스플렌디드 같은 경우는 선의 외곽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굳이 밀어서 선행식으로 전개할 필요가 없는 마필이에요. 조재료 기수도 뭐 서인석 쪽에서도 일단 6월달에 상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KR컵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만큼 기본기가 있는 만큼 8번마 스플렌티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파사킹, 5번마 컴플리트 비드, 외곽에 8번마 인피니트 아너, 여기에 2번마 명진불패, 요렇게 이제 4두의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같이 뛰었는데 뭐 부담량은 올라갔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4번이 가장 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부담량 57, 5kg가 지금 증가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도 12초 5 타임을 끊어줬던 마필이거든요. 충분하게 걸음걸이 앞선에서도 전개가 가능한 만큼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뭐 4번하고 5번하고 지난번에는 파사킹이 외곽 게이트,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가 안쪽 게이트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파사킹이 안쪽 게이트고 5번마 캠프 데이비드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4번이 더 빠르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챌린지 삭스도 일단 빠르지만 지난번에도 이 마필이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스포 조교가 없다는 거는 마리 컨디션이 그렇게 올라왔다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이번만 명진불태도 지난번에 뭐 도전 세력이었던 마필인데 얘도 중간에서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큰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조교의 강도나 전개적인 유리한 부분이나 모든 걸 따져도 4번 파사킹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뭐 2번마 명진불패는 또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어야 되죠. 얘는 좀 발주대 안에 들어갈 때 좀 늦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매번 약간 스타트에서 이탈 자체가 매번 늦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진 이겨가지고 중속에서 막 치고 나가가는 말이거든요. 이번 막 명진불패는 8마리 단추라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붙으면 이번만 명진불패까지 한테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레몬케이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두 번째로 팔리는 마필이 7번마 골드 드래곤입니다. 자,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레몬케이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뭐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자체가 선행을 실패하고 선이 외곽에 붙으니까는 약간 뭐 말이 걸려요. 이번에도 뭐 강하게 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선이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레몬케이는 근데 일단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서울 경마장에서 악벽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잘못 기승하는 기수가 딱 있죠. 문세영 기수, 유승환 기수. 이 두 기수가 그래도 악병만은 조금 못 타요. 약간 부드럽게 타는 기수이지 막 적극적으로 악병만에 대해서. 근데 문세영 기수나 유승환 기수는 조심해야 돼요.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들. 레몬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7번마 골든 드래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58의 부담량입니다.
지난번에 54.5, 57.5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깨졌던 마필인데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체중이 15kg, 체중이 8kg가 증가하고 나갔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만 보시면 알지만 23kg가 증가를 했어요. 23kg. 그러다 보니까 말이 몸뚱이가 무거워가지고 뭐 뛰는 거 자체가 조금 부드러움이 없어요. 여기 그냥 부담량 58까지. 얘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는 5번, 7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아나 있는 마필 한 마리를 찾아야 되죠. 그 찾아서 이번 경주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이 좋아지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뭐 조교에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마필이 뭐 전다, 뭐 여기 이 마필이 뭐 차장이 길기 때문에 뭐 장거리 경기에서 레이스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 달라요. 저는 뭐 기수 때 말을 다 맞고 좋은 말도 다 맞기 때문에 이런 경주 편성에 있는 마필들의 특징을 잘 알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확실하게 좋아졌고 느낌이 좋았던 마필들 갖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딱 이번에는 찬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공략을 해봤고요. 5번하고 7번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좀 불안하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m 거리적인 측면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한 마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공지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경주하고 8경주하고 이제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도 의외로 이제 7경주보다 조금 더 좀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니야 생각이 듭니다. 1400m 경주 편성인데요. 3번마 벨로에이토 이번엔 뭐 3두 병합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걸음걸이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거미블루를 5마신에 이겼는데 이번에도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7번마 브라이트 카이가 지금 벨로테리한테 지난번에 5머신 정도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용곤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채찍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필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걸음걸이를 약간 늘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상태는 이상이 없는 모습이고 저는 벨로이터는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기본기가 가장 앞서 있고 앞말인데 의외로 뭐 생긴 건 뭐 순말처럼 한 480km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 자체가 440km대 마필입니다. 세컬포드의 전반인데 괜찮아요. 5번마 엑설런트 마타는 이제 빅토아르 기수가 굳이 벨로테르가 선행을 가는데 굳이 옆에서 막 비비거나 갖다 들이대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엑셀런트 마타도 선의 외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힘이 부쩍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한 마리 더 보자면 저는 찬란한 불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가 8마리가 뛰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블랙 스펙트 2번 말을 빼놓고는 다 앞말입니다. 찬란한 불꽃의 경주 편성의 가장 좋은 거리는 1400m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지난주에 정말 치수영 기수의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아예 진짜 갖다 버려버리고 싶어요.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타나 할 정도로 상당히 진짜 엄청나게 이상하게 타졌는데 찬란한 불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8번째 있어도 좋습니다. 그냥 8번째 있다가 꼭 잡고 있다가 한 발을 쓰면은 분명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1200m 경주 편성인데 편성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기에 급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3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이 그냥 빠른 마필이지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찬란한 불꽃도 사정권에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추입을 할 수 있는 만큼 요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토요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레이스고
흐름 자체도 앞선에서 조금은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2번마 스파크 썬더가 그래도 조금 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중간에서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진짜 이 정우주 기수가 진짜 파워풀하게 적극적으로 그냥 밀어서 사정권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담량 3kg 올라갔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편성 괜찮다고 판단되고요. 3번은 나이스보이는 마이야 기수입니다. 마이야 기수.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기본적으로 마이스 포스는 마이야 기수하고 이제 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 마필이죠. 박남성 마주가 이 마필을 뭐 문세용 기수 이런 기술을 태우지 않고 지금 마이양 기술을 태우면서 지금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3세짜리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3번만 나이스 포스도 적극적으로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마필 모두 다 1200m 단거리 경주에서의 몸싸움을 좀 싫어하는 마필이라는 거죠. 이번 경주 몸싸움을 정말 잘하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족한 발걸음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변화도 보여주었고, 뭐 병합 쪽으로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했어요. 분명 혼합 4등급 경주에서 바로 올라가고 지금 이 정도 뛰었으면은 뭐 2등급 경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는 편? 뭐 아껴서 써먹어야겠다는 생각? 이 마필은 우리 마방에 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조교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이번에 딱 찬스라고 판단됩니다.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요거 꼭 정리하면서 토요일경마 대승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마 9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여기 뭐 제주경마도 의외로 많습니다. 7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제주경마도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지금 뭐 9개 경주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일찍 끝났습니다. 제주경마도 따박따박 정리하면서 꼭 승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꼭 토요일경마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